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7일 오후 5시입니다. 요사이 국민의힘에서 난데없이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설.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자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여권에서는 1등입니다. 상당한 차이로 1등입니다.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 때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대표로서 선거를 지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담아가지고 이런 주장을 지금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오늘 중요한 할 일이 많기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정계에서 당대표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뉴스를 유튜브와 협업에 뿌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김의겸 의원이나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슬슬 발을 빼고 있다.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실 분들이 아닌데 우리 다 알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 20일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했거나 예상되는 인물로 황교안,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권성동, 나경원, 권영세 의원 등을 언급한 후 당대표 후보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으로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당대표의 세 가지 조건으로는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MZ세대에 인기가 있으며 공천잡음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MZ세대에 인기가 있으며 공천잡음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에 딱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버리니까 당대표감 구하기가 어렵다는 호소처럼 들리니까 좀 우습기도 합니다. 이은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현실 가능성은 있다. 한동훈 대표 차출이 현실적 가능성은 있다면서 일단 윤 대통령이 가장 선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주 전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1위하고 있지만 윤심에서는 멀어져 있다. 현재 나와 있는 경쟁자들은 유 전 의원을 이길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유승민 전 의원을 이길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너무 차이가 크게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경쟁자들을 밀어서 안 되면 이건 낭패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장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9대1로 할 거냐, 즉 당원 9, 일반 여론조사 1 또는 8대2로 할 거냐, 7대3으로 할 거냐 등 세 가지 선택지로 나눠서 지금 선호도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하여튼 엉뚱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아주 차갑게 이 이야기를 끊어버렸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원 후보가 당선되지 않고, 당대표로 당선되지 않고 유승민 전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 되면 낭패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구나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 모셔야 된다고 하는데, 찾다가 보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딱 적격이다. 젊은 세대에 인기가 있고 수도권에서 인기가 있고 공천에 따른 자본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낼 때는 이런 고려를 전혀 안 하고 했다는 건지, 이준석 당대표가 빠진 이후에 등장한 당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실수를 거듭하는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무능하다. 그러니까 인기가 안 오른다. 아무리 여론조사를 해도 이준석만큼 나오지가 않는다. 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준석 당대표로 있을 때는 한 번도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뒤지지 않았다. 이러니까 이제 한동훈 차출론이 나오는데, 누가 들어도 이거는 바보 노름 같습니다. 바보가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구차하게 보이는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 키우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약점 없는 한동훈이 법무장관이 되니까 곳곳에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방위적인 공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핵심, 청와대에 있었던지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이든지 전 국정원장, 전 국방장관, 전 해경청장 등등 수사선상에 올라서 몇 사람은 구속되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휘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지만 검찰총장을 위해서 의무하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장관인데 별로 잡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참 신통합니다. 이런 권력형 수사를 하면은 무리가 따릅니다. 법리적인 무리가 따르든지 인권을 탄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한동훈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들이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약점 안 잡히고 법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당대표로서 할 일보다는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법대로 해가지고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탈선한 것, 대한민국이 안보로서 탈선한 것, 그리고 법치에서 탈선한 것, 전 분야에서 바로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치 확립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법치 확립하면 공허하게 들렸지만은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법치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는 힘이 실립니다. 법대로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노동 현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해가지고 그렇게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첫째 유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합니다. 야당이 봐서 약점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에
대표에게 가장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약점이 없어서 괘씸하다 이겁니다. 화가 난다 이겁니다. 여기저기 아무리 건드려도 역공을 당해가지고 김의겸 의원처럼 아주 우스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건 완전히 또 논리가 다른 세상입니다. 거기서는 정치판입니다. 관료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정치판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부패, 반역, 그리고 최근에 한쪽 더 부각되고 있는 민노총, 대한민국의 악의 축, 이들을 법대로 해가지고 응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임무에 매진하도록 해야지, 국민의힘이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불러내가지고 온갖 구설수에 오르도록 해가지고 침몰하도록 하는 이 버리는 카드로 서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낼 때 어떤 짓을 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변화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지난 5월에서 6월 초순까지입니다. 그때 한동훈 법무장관, 이준석 당대표 두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인기가 높았는데,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놓고 느닷없이 대선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끈 1등 공로자 이준석을 몰아내는데 몇 달 동안 하다가 보니까 지지 기반이 그냥 와야 돼버린 것 아닙니까? 이걸 한동훈을 불러서 수습하겠다고 하니까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문제를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제고해 보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고 당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유력한 자산입니다. 20대, 30대에 다가가는데 이준석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내세워 봤지만 안 되잖아요. 중도, 젊은층, 보수 연합 구도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중도와 젊은층을 몰아내버리고 보수는 분열되고 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노총을 상대로 아주 영웅적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선거에서 지면 안 됩니다. 법치 안보에서 아무리 잘해도 정치에서 져버리면 모든 게 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첫째, 자존심을 되찾고 자기 지지 기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준석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가지고 되겠느냐. 아직 이준석이란 존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동훈 차출설만큼 국민의힘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